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판결문, 수사 기록,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합니다. 일부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재현이며 인물의 이름과 세부 정보는 보호 목적상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4시 20분경이었습니다. 화재는 복도 중간 쓰레기통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벽과 천장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10분 만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목조 구조였던 건물은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잠든 상태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출입문은 철문이었고 복도는 폭이 좁았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현장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전기 합선이나 가스 폭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과 벽에서는 신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고시원의 세입자였습니다. 31세 남성 전모 씨.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새벽 4시 13분경 전 씨가 자전거를 끌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시원 복도 안으로 들어가 약 6분간 머물렀습니다. 그 후 자전거를 타고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5분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 후 그는 인근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만 죽는 건 억울했습니다. 전 씨는 6개월째 무직 상태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왔지만 일은 끊겼고 빚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고시원 방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그게 그의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고시원 복도에 있던 신호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불은 최소 2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복도 중간과 출입문 근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신호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을 고의적 방화로 결론지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노린 게 아닙니다.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검찰은 방화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을 통해 신호를 이용한 인위적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피의자는 우울성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범행 판단 능력은 유지된다고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사망하게 했으며 범행 동기가 극히 자기중심적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는 사형이 확정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정한 이유나 대상이 없는 폭력,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무차별 공격 사건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제적 절망, 사회적 고립, 분노 폭발이라는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 구조를 가장 명확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서울 내 고시원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비상구 설치, 스프링클러 의무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논현동의 불길은 꺼졌지만 비슷한 구조의 건물, 같은 형태의 삶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노는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불은 꺼졌지만 우리 사회의 어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